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승훈입니다. 요즘 종목 장세가 정말 좋습니다. 최근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 대북주, 대선주, 5G 관련주, OLED 관련주, 반도체 관련주 정말 강하죠. 추격 매수만 조심하면 수익 내기 정말 좋은 장입니다. 그런데 초보자분들은 매매 방법을 몰라서 헤매실 수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장중 단타 매매로 수익 내기 좋은 방법 알려드릴 테니 꼭 끝까지 보시고 반복학습하시고 소액으로 실전 연습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도움을 받고 수익 났다고 댓글 다시는 분 많이 계시는데요. 감사합니다. 힘이 됩니다. 그리고 후원금 보내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이번 영상 의미 있는 장대 양봉이 나오는 경우에 공략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의미 있는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화살표 신호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화살표 신호 만드는 방법은 여기 기법에 보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급등주 포착 화살표 신호 만드는 법, 그리고 그것만 보면 안 되고요. 반드시 조건 검색, 이걸 같이 봐야 돼요. 검색 시가 화살표 신호가 같이 이렇게 있어야 그게 신호가 완성이 된다는 부분 둘 다 보셔야 확실히 그 신호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매매 기법 영상이 많이 있으니 꼭 참조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요거 한번 자료를 먼저 보고 갈게요. 의미 있는 대량거래 장대 양봉이란 무엇인가? 대표적으로 신고가 돌파 장대 양봉, 그리고 박스권 돌파 장대 양봉, 장기평 돌파 장대 양봉, 정배열 초기 장대 양봉, 강력한 상승 일파 조정 이후 첫 장대 양봉. 반드시 대량 거래가 수반이 돼야 의미 있는 장대 양봉입니다. 의미 있는 자리에서 대량 거래가 수반된 장대 양봉은 돈이자 사랑입니다. 자, 이런 장대 양봉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백광소재가 지난 5월 달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슈가 나오면서 이렇게 바닥권에서 시그널이 나오면서 장대 양봉이 나오기 시작해서 급등을 했었고 쭉 빠졌죠. 그리고 다시 한번 시그널이 나왔는데 한번 나왔다가 횡보를 했죠. 장대 양봉 시가 위에서 중심 전후에서 한 달 이상 횡보하다가 점상을 가고 투상을 가고 눌렸다가 또 급등을 했습니다. 신고가 돌파 장대 양봉인데요. 제가 목요일 영상에서 알려드렸죠. 금요일 돼지열병 관련주 절호의 기회다라는 부분을 목요일날 알려드렸고 많은 분들이 수익 났다라고 쓰셨습니다. 특히 주식하고 처음으로 수익이 났다, 감격이다, 짜릿한 기분이 들었다,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날 아침에 공략을 해서 수익을 냈다면 그것도 좋죠. 목요일날 급락을 했고 금요일 아침에 대부분 돼지열병 관련주가 한번 빠졌다가 장 초반에 빠졌다가 급등했는데 아침에 공략해서 수익 났어도 정말 잘한 거죠. 그런데 이미 급등을 한 상태에서 못 잡았는데 이미 급등을 한 상태에서 어디서 잡을 거냐? 그 부분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에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놓쳤어요. 그리고 이미 급등을 시작했어요. 그럼 급등 초기에 잡지 못하면 그 이후에 추격 매수하면 안 됩니다. 특히 예를 들면 3분봉 기준으로 양봉이 크게 3개 이상 나왔다. 그러면 추격 매수죠. 조심해야 됩니다. 금요일에 예를 들면 CJ 시프트 한번 볼게요. 양봉이 크게 하나, 2개 나오고 그 다음에 산 사람은 물려서 고생하죠. 물론 3개, 4개, 5개, 6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3개 이후부터는 추격 매수라는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 그냥 보내주세요. 기다리면 반드시 또 기회가 옵니다. 자, 백광소재 한번 볼게요. 백광소재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 중에서 1.5등주, 거의 이제 대장주급에 가까운 종목인데요. 어디서 공략을 하느냐? 자, 이걸 알려드릴게요. 분봉 차트 매수 기법
기초적인, 기본적이지만 핵심적인 내용 5가지를 제가 여기 정리를 해놨는데, 맥점 지지 확인 매수 또는 맥점 돌파 후 지지 매수 되는 거죠. 두 번째, 강한 상승 파동, 분봉상. 일봉상 아까 의미 있는 대량 거래 장대 양봉인 상태인데, 일봉상 그런 자리에서 분봉상 강한 상승 파동이 나오고 첫 눌림목 조정 매수입니다. 첫 눌림목. 세 번째, 이중 바닥 W 패턴 매수. 네 번째, 장중 분봉 박스 돌파 매수. 다섯 번째, 중장기 이평 수렴 정배열 초기 매수. 자, 분봉 차트라고 해서 어려울 거 없습니다. 일봉 차트를 해석할 때처럼 분봉 차트도 해석 방법 자체는 비슷합니다. 자, 여기 이제 나온 것 중에 예를 들면 강한 상승 파동 후 첫 눌림목 조정 매수를 볼게요. 이게 뭐냐면 요거는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초보자분들이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일봉상 의미 있는 자리에서 강한 상승을 시작했어요. 상승이 이미 진행됐을 때는 특히 양봉 3개 넘어가면 추격 매수입니다. 이 경우는 3개에서 5개까지 연속으로 양봉이 나와서 3개에서 매수했어도 수익이 났지만 그건 운으로 수익 난 겁니다. 추격 매수에서 수익 나는 것은 나중에 그 이상 토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한 상승 파동이 나오고 첫 눌림목 매수는 요런 겁니다. 여기죠. 자, 제가 일봉상 매매 기법 중에 삼은봉을 주목하라라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삼은봉 캔들 패턴. 코스닥 차트를 잠깐 보면 코스닥이 삼은봉이 나왔을 때 여기죠. 코스닥 삼은봉 나왔을 때 조로의 매수 기회다. 추석 연휴 직전 11일 날 조로의 매수 기회라고 알려드렸고, 그리고 나서 상승이 쭉 나왔는데 주식도 마찬가지죠. 의미 있는 상승이 나오고 삼은봉이 완만하게 조정이 상승에 비해서 조정이 삼은봉이 나왔는데 상승에 비해서 완만한 조정, 거래량 줄면서 완만한 조정이 나오면 일봉상에서도 매수 급소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 그런 종목 많이 나왔죠. 뭐 이거는 정확히 삼은봉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삼은봉 나오다가 도찌 만들어지고 사은봉 나오고 그 다음날 이렇게 상승을 시작했는데 최근에 차트 종목 보면 그런 종목 많습니다. 근데 다시 이제 백강 소재로 넘어가서 자, 일단 일봉상 요 고점이 얼마예요? 네. 직전 고점이 6,520원입니다. 맥점이 하나의 맥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최근 상한가, 종가, 그리고 나서 다음날 급락하고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그 캔들의 종가는 이제 저항이 되는 거죠. 빠졌다가 올라왔으니까 6,520원이 하나의 기준 자리가 될 수 있는데요. 의미 있는 첫 상승 파동이 나오고 첫 눌림이 뭐라고요? 매수가 될 수 있는데 삼은봉, 일봉에서도 삼은봉 중요하지만 분봉에서도 강력한 상승 1파 이후에 삼은봉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됐어요? 삼은봉이 나오면서 어디서 지지받았어요? 12평 부근. 그래서 이은봉, 삼은봉, 사은봉, 이은봉에서 삼은봉, 사은봉 그 사이에서 15평 부근에서 12평 전후에서 저점 아랫꼬리가 형성되고 양봉이 나오기 시작하면 강력한 상승이 한 파동 나오고 첫 조정인데 12평 부근 12평을 붕괴시키지 않았다는 건 이 상승의 힘이 살아있다는 거고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 일봉상 6,520원이라고 했잖아요. 6,520원에 선을 그어보면 대략 여기입니다. 6,520원. 자, 6,520원이죠. 바로 이게 정확하게 12평과 일봉상 저항이 겹치죠. 그래서 대량 거래로 저항을 돌파하고 저항에서 지지가 나오는데 절묘하게 강력한 상승 1파 이후 조정 2파 음봉 3개의 12평과 겹치는 자리, 이렇게 맥점, 지지선, 저항선이 겹치는 자리가 의미가 큰 자리가 되는데 그 자리에서 아랫꼬리를 길게 달았죠. 저점 매수세 강력하게 유입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상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부근에서 잡았으면 편안하게 5% 이상의 단타 수익이 나오는 겁니다. 쉽죠? 자, 보세요. 돌파 후 지지 매수,
그리고 강한 상승 파동 후 첫 눌림목 조정 매수가 겹치는 거죠. 첫 눌림목 조정 매수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상승이 강해야 됩니다. 대량 거래가 수만 되고 분봉상 강한 상승이어야 돼요. 어디서? 일봉상 의미 있는 양봉에서. 그런데 그리고 나서 첫 눌림목 조정인데 음봉이 2개, 3개, 4개 정도, 평균 한 3개 정도 나오면서 12평 부근에서 저점이 형성되고 아랫꼬리가 달리는 모습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지선이 겹쳐있는 자리는 지지 확률이 높다. 저항을 강하게 돌파하고 대량 거래로 강하게 돌파하고 지지가 된 모습, 여기서 매수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요. 자, 설명을 또 보면 이중바닥 W 패턴 매수, 이중바닥 W 패턴, 그리고 박스 돌파, 중장기 입형 수렴, 정배열 초기, 꼭 기억하시고요. 저점을 낮추지 않아야 됩니다. 자, 보세요. 강력한 상승이 나왔어요. 그리고 상승이 멈추고 다시 빠졌습니다. 다시 상승이 나왔는데 상승이 멈추고 빠졌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이제 상승의 힘이 멈췄다는 거죠. 상승의 힘이 멈추면, 시세는 상승하다 상승에 멈추면 하락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또 하락을 하다가 하락이 멈추면 일단 반등을 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크게 올라온 주식이죠. 사실 이거 펀더멘탈로 올라간 게 아니라 그냥 아프리카 돼지열병 테마로 올라간 겁니다. 크게 올라간 주식인데 안 빠지고 버틴다. 저점이 안 깨졌죠. 전저점이 안 깨지고 안 깨졌죠. 또 여기서 빠졌는데 안 깨졌죠. 또 여기서 올라갔다 빠졌는데 저점이 안 깨졌죠. 저점이 안 깨지고 계속 버티고 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빠질 때마다 누군가 밑에서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빠지는 겁니다. 급등한 주식이, 펀더멘탈도 없는 급등한 주식이 단기간에 저점에서 며칠 만에 한 70% 올라왔어요. 그리고 빠지기 시작하는데 빠지려다가 안 빠져. 빠지려다가 안 빠져. 빠지려다가 안 빠져. 왜? 이유가 있는 거죠. 누군가 매수를 하는 거죠. 누군가 매수를 하는 거죠. 일반 개인이 아니라 큰손, 세력, 메이저가 매수를 한다. 일단 그날 장중 기준으로는 어쨌든 상승을 기대하고 매수를 하는 거죠. 그때 뭘 확인해야 된다? W 패턴, 이중바닥 같은 것을 확인해야 된다. W 패턴, 저점이 더 이상 낮아지지 않고 저점이 유지가 되면서 W 패턴이 나오는 것을 확인해야 된다. 그러면서 자, 저점에 선을 긋게요. 그리고 고점에 선을 긋겠습니다. 여기 고점, 또 그 앞에 고점, 또 그 앞에 고점. 무슨 얘기냐? W 패턴을 만들면서, 일단 W 패턴을 만들면서 52평이 22평으로 올라탈 때, 물론 W 패턴, 저점이 지켜지는 모습을 계속 보면서 저점에서 지지를 기대하고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죠. 근데 이거는 깨질 수도 있는 거죠. 저점 지지를 기대하고 매수하는 건, 예측하고 매수하는 건데 깨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손절을 해야 되고, 근데 올라갈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것은 52평이 22평 위로 올라가는, 520 골든 크로스와 캔들이 그 위로 올라가는 것이 확인될 때가 추가 상승이 나올 확률이 더 높은 거죠. W 패턴, 520 골든 크로스 양봉, 특히 50, 20, 52평, 12평, 22평이 다 같이 모이면서 정비열을 만드는 그 첫 양봉이 의미 있는 양봉이 됩니다. 그러면서 전고점을 돌파, 박스권을 돌파하는 거죠. 이렇게 단기적으로 박스권이 만들어졌고,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면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박스권 상단이 지지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전고점 돌파, 박스권 돌파, 돌파 후 눌림, 지지, 매수. 이런 데서 매수하면 단타가 3%든 5%든 단타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해가 되시죠? 같은 날 하림을 보면 백강 소재는 그나마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 중에서 1등주, 1.5등주 종목인데요. 하림은 2.5등주, 3등주 격의 종목인데, 보세요. 하림은 아침에 한번 급등을 한 거는 비슷한데, 급등했다가 빠지고 다시 올라간 건 비슷합니다. 근데 이 올라갈 때 상승 강도가 백강 소재보다 약했어요. 일단 하락의 강도가 하림이 더 크죠. 장대 음봉. 그리고 그 장대 음봉의 중심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하락 에너지가
살아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장대 음봉의 중심을 회복하지 못했다. 반대로 대량거래가 의미 있는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장대 양봉의 중심을 지키고 그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것만 봐도 하림은 역시나 그 전에도 알 수 있었지만 역시 3등주 후발주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저점이 여기서 어떻게 됐어요? 지켜지려다가 깨졌죠. 그리고 62평이 깨지고 우하향으로 전환되면서 62평이 저항으로 바뀌고 역별이 됐죠. 62평 우하향, 녹색선 우하향, 22평 노란색 우하향, 파란색 12평 우하향, 빨간색 52평 우하향. 저점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은 공략을 하면 안 되겠죠. 분명히 차별화가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창이 9월 16일에 의미 있는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바닥권에서 횡보를 하다가 미니 박스 형태 횡보를 하다가 61선, 121선을 돌파하는 대량거래 장대 양봉이죠. 그래서 단기 평만 보면 5위평, 12평, 22평이 정배열화 됐고, 정배열 초기죠. 빨간색 5위평, 파란색 12평, 노란색 22평이 여기서 횡보하면서 뭉쳤고 정배열로 촥 벌어지는 순간에 장대 양봉으로 122평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시그널이 착착 떴죠. 그러면 이 봉이 나올 때, 봉이 처음 시작할 때는 이 시그널이 안 뜨겠죠. 어느 정도 상승을 해야 122평 돌파하고 어느 정도 상승하면 시그널이 뜹니다. 그리고 이 종목을 조건 검색 실시간 화면을 통해서 소리가 나게 해놨으면 딱 알 수가 있죠. 그러면 그날 9월 16일 분봉을 딱 보고 단타 매매를 할 수 있는지 보는 겁니다. 자, 의미 있는 강한 상승이 나왔죠. 첫 눌림. 음봉이 2개, 3개, 4개 정도 나오면서 12평 부근에서 하락이 멈추면 매수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두 번째 나온 거죠. 강한 상승 파동 후 첫 눌림목 조정 매수. 강한 상승 파동 후 121선을 돌파하고 정배열 수렴 정배열 초기이면서 121선 돌파, 최근 미니박스 돌파, 그리고 나서 첫 조정이 이렇게 나오고 나서 12평 부근에서 양봉이 나오는 걸 보면서 아래꼬리 달리고 양봉으로 전환하는 걸 보면서 들어가도 단타가 일단 나옵니다. 이 캔들 하나가 거의 3%짜리죠. 그래서 한 3, 4% 단타가 나오고, 그게 아니더라도 이건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쉬운 게 있죠. 저점을 더 이상 낮추지 않으면서 급등하던 종목이 급등을 멈추고 빠지기 시작했는데, 약한 종목은 이렇게 저점이 낮아지면서 빠집니다. 아니면 횡보하는 척 하다가 빠지죠. 근데 이 종목은 안 빠지고 저점을 계속 지키고 있네요. 여기서 저점을 계속 지키면서 이중바닥 형태가 나오고 전고점에 부딪혔는데요. 그럼 이렇게 전고점에 선을 그어요. 부딪히는. 일단 저항이 일단 한 번에 고점이 나오면 분봉 차트를 볼 때는 항상 선을 긋습니다. 그래야 쉽게 판단이 되니까 저점이 나오면 선을 긋고, 그래서 저점이 깨지는지 안 깨지고 지키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러면 고점을 돌파하는지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러면서 W 패턴을 만들고 2평이 수렴되고 5위평이 22평 위로 올라가면서 양봉이 뜰 때, 요럴 때, 이 앞에는 5위평이 22평, 양봉이 뜰 때 5위평이 22평 아래에 있었어요. 그쵸? 여기는 5위평이 22평 위로 뜨면서 양봉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더 확실한 것은 여기가 이제 저항이 됐죠. 저항이 되면서 크게 이렇게 이중바닥이 되는 거죠. 근데 돌파했죠. 거래가 늘면서 돌파하고 다시 눌릴 때 앞에 저항이 지지가 될 수 있는 자리에서 공략을 해볼 수가 있고, 거기서 다시 한번 뭐가 됐어요? 다시 한번 이렇게 이중바닥 형태를 만들고 완벽하게 여기서 2평이 수렴됐습니다. 5위평, 12평, 22평이 딱 한 자리에 뭉쳤죠. 5위평, 12평, 22평이 한 자리에 뭉치면서 양봉이 나오면서 정배열 초기, 완전 정배열이죠. 62평 우상향, 122평 우상향, 242평 우상향인 가운데 50, 20 단기 2평이 수렴이 되고 쫙 벌어지면서 양봉이 나올 때 공략하면 어때요? 5% 수익이 쉽게 나오는 거죠. 뭐 3%든 뭐 4%든 안전하게, 비교적 안전하게 수익을 낸다면 큰 수익이 되는 거죠. 꼭 10%, 15% 수익이 아니어도요.
자, 부산산업이요. 9월 10일 날 상한가를 갔는데 그때 상한가를 간 모습을 보면 121선 회색선, 481선 분홍색선, 61선이 있습니다. 그 아래에서 이렇게 횡보를 했어요. 그러다가 돌파했죠. 시가 갭으로 돌파했습니다. 이게 더 좋은 겁니다. 시가 갭으로 돌파한 게 더 강한 거고 아래 꼬리를 만들면서 지지가 확인되고 양봉으로 나오기 시작했죠. 그럼 그날 시그널이 뜹니다. 장중에 뜨죠. 그럼 보는 겁니다. 9월 10일 분봉을 장중에 시그널이 떴을 때 보는 거죠. 이미 많이 올라갔으면 포기하고 다음날 다다음날 공략해도 됩니다. 하지만 장중에 공략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죠. 초보자분들은 항상 공부를 먼저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아침에 상승 눌림 상승 눌림 상승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면서 돌파가 나왔죠. 전고점 돌파. 그쵸? 그리고 나서 음봉 하나 나오다가 양봉이 나오고 음봉 하나 나오고 음봉이 2개, 3개, 4개 정도 나오면서 12평 부근에서 지지가 확인되면 매수할 수 있는데 여기는 양, 음으로 이렇게 떨어졌고요. 좀 애매하면 안 들어가면 되죠. 그리고 나서 저점이 지켜지는 모습을 보면서 쌍바닥 W 패턴을 확인하거나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었죠. 그러면서 2평이 완전 수렴됐고 2평 수렴, 5,2평, 12평, 22평 정배열되면서 급등 이런 자리에서 공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렵지 않죠. 실제로 이제 설명을 들을 땐 쉬워 보일 수 있는데 실제로 본인이 직접 할 때는 어렵습니다. 왜? 여러분들 피아노를 교육 받는다고 해서 바로 잘 칠 수가 없죠. 바둑이나 장기 같은 그런 것을 교육 받으면 알겠어. 교육 받을 때는 그렇구나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바로 잘 둘 수 없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죠. 자, 그 다음 고려산업을 한번 볼게요. 9월 5일 날 이렇게 또 시그널이 뜨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물론 장대 양봉이 나오는 중간에 시그널이 뜬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크게 부딪히고 빠지고 부딪히고 크게 빠졌죠. 여기 얼마예요? 3,925원입니다. 꼬리를 빼면 꼬리가 길면 꼬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꼬리가 짧으면 꼬리보다 몸통이 훨씬 중요하고요. 기본적으로 몸통이 중요한데 꼬리가 길면 거래량이 많고 꼬리가 길면 꼬리도 중요한데요. 이때 종가가 3,925원인데 돌파하면서 결국 상한가를 갔는데요. 이날 한번 흐름을 보겠습니다. 9월 5일이었죠. 네. 자, 볼게요. 지금 보면은 전형적인 매수 자리가 나오죠. 일단 아까 일봉상 고점이 얼마였어요? 3,925원. 몸통 캔들의 몸통의 고점이 3,925원이었습니다. 그 자리를 돌파하고 지지가 나오고 지지가 나왔죠. 그 위에서 지지가 나오고 지지가 나오고 뭐가 나왔어요? 돌파하고 W 패턴이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5,2평, 22평이 22평 올라타는 골든 크로스가 여기서 나오고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서 양봉이 좀 늦게 나오고 여기서 진짜 5,2평, 12평까지 22평 올라간 건 여기입니다. 그러면서 50, 22 정배열 되면서 양봉이 나온 게 딱 여기죠. 그리고 급등했죠. 쉽죠. W 패턴 5,2평, 12평, 22평 수렴 정배열 초기 양봉. 근데 이 앞에서 뭐가 나왔어요? 상승 첫눌림, 급등 후 첫눌림. 보세요. 일봉을 보면 일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을 보면 그 전날 거래량이 140만 주예요. 그 전날 거래량이 140만 주인데 근데 분봉을 보세요. 분봉 3분봉 거래량 하나가 60만 주입니다. 그럼 두 개에 100만 주가 넘죠. 그러면 이 두 개가 터지면서 이미 전날 거래량을 넘어선 겁니다. 3분봉 두 개 거래량이 전날의 거래량만큼 강력한 거래량이 터지면서 강력한 상승 파동이 하나 나온 거죠. 그럼 강력한 상승 파동, 일봉상 의미 있는 장대 양봉이죠, 분명히. 그리고 강한 분봉상 강한 상승 파동이 처음 나오고 첫 눌림목 조정 매수. 어떻게 한다고요? 음봉이 2개, 3개, 4개, 2개에서
적게는 2개, 많으면 4개가 나오면서 12평 부근에서 하락이 멈추는 것을 확인하고 양봉이 나오기 시작할 때 매수하면 단타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 그쵸? 그리고 나서 아까 일봉상 종가가 3,925원 이런 자리를 일봉상 중요한 자리는 반드시 분봉상에 이렇게 그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돌파할 때 거래가 터지면서 돌파하는지 그 다음에 그 자리가 지지가 되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지지가 됐죠. 살짝 깨지려다 지지가 됐고 지지가 됐죠. 그러면 그 다음에 저점이 낮아지지 않으면서 저점을 지키면서 W 패턴을 만들 때 매수를 해볼 수가 있죠. 그럼 이 전저점 부근에서 분할 매수를 한번 입질 매수를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W 패턴을 만들면서 5위평, 12평, 22평 골든크로스 나면서 양봉이 나기 시작하면서 정배열을 만들 때 완전 정배열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 앞에서 이렇게 12평이나 22평 떨어지는 하락하는 구간은 이 단기 구간은 만큼은 매도세가 더 강한 구간인 거예요. 그래서 매도세가 강한 구간에서 뭐 지지를 예측하고 입질 매수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깨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물량을 많이 실으면 안 됩니다. 입질 매수만 하는 거고 거기서 이제 지지가 확인되고 터닝하는 모습을 보면서 물량을 더 태우는 거죠. 그래서 전저점 지지를 의미 있는 돌파를 하고 확인하고 지지가 확인되면 입질 매수를 하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면서 불타기를 하고 완전 정배열 시작될 때 또 매수를 하고 하면 이렇게 안전하게 단기 급등 그 다음에 나오는 단기 급등 수익을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재밌죠? 네. 또 많은 사례들을 보여드려서 초보자분들 익숙해지도록 제가 알려드릴게요. 머큐리가 5G 관련주인데 5G 관련주에서는 좀 약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돌파가 나왔습니다. 5G가 워낙 좋다 보니까 5G 내에서 순환매가 나타난 거죠. 근데 여기서 61선과 최근에 이렇게 미니 박스 형태로 움직였던 거죠. 요 앞에서도 이제 지지가 저항으로 바뀌었었고요. 지지 시도가 나왔던 자리에 3일 상승 다시 빠지면서 저항으로 바뀌었죠. 그 자리가 61선과 겹치는데 그 자리를 돌파하고 121선도 돌파하고 강력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또 지지 시도가 나오다가 깨진 자리, 이런 자리도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1650원이네요. 그래서 이런 자리를 돌파하면서 강력한 상승이 나왔는데 이 자리를 신호를 통해서 또 조건 검색, 실시간 검색을 통해서 장중에 알 수가 있고요. 늦게 확인했으면 다음날, 다다음날 눌림목 지지를 공략해 볼 수가 있고 장중에 일찍 확인했으면 기법에 맞는 자리에서 한번 공략을 해볼 수가 있죠. 반드시 기법의 100%는 절대 없기 때문에 항상 손절을 걸고 공략을 하는 건데요. 9월 4일에 분봉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9월 4일날 아까 일봉상 1650원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1650원에 선을 그어 볼게요. 1650원에 선을 그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저항을 받았네요. 그쵸? 저항을 받았는데 한 번 받았죠. 근데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돌파했습니다. 그럼 의미 있는 돌파가 나온 거죠. 이미 앞에서부터 거래량이 실으면서 올라갔는데 또 일봉상 강력한 저항도 돌파했고 이미 앞에서 61선과 최근 박스도 돌파했고요. 또 그 다음 저항까지 대량 거래 터트리면서 돌파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눌림목에서 공략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한번 눌렸어요. 근데 12평이 깨졌습니다. 캔들로 12평 부근에서 음봉이 2개, 3개, 4개 정도 나오면서 12평 부근에서 지지 양봉이 나왔으면 단타 매수를 해볼 수 있는데 12평이 깨졌죠. 그러면 매수하면 안 되고 기다려야 돼요. 이중바닥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게 안전해요. 여기는 22평에서 살짝 올라갔는데 22평에서 올라가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중바닥을 확인하는 게 안전하고요. 저점이 깨지지 않는지를 봐야죠. 그럼 저점이 한번 만들어졌죠. 그럼 이 저점에 선을 이렇게 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지지가 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봤더니 확인이 됐네요. 지지가 확인이 됐죠. 그 다음에 또 지지가 확인이 됐고요. 그러면서
작게는 여기서 이렇게 W 패턴이고 또는 이렇게 W 패턴, 짝꿍댕이 W 패턴이고 크게는 이렇게 W 패턴입니다. 그러면서 5위평, 12평, 22평, 62평까지 수렴되면서 양봉이 나온 게 여기죠. 여기. 그런 자리에서 매수를 해볼 수가 있고, 아니면 고점 저항이 겹치는 자리, 여기 이런 자리를 돌파하는 걸 보고 돌파 이후에 또 공략을 해볼 수도 있겠죠. 돌파 이후에 이중 바닥에서 다시 공략을 해볼 수도 있는데, 이제 상한가까지 거리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데, 이렇게 어쨌든 의미 있는 자리를 돌파를 했고, 한번 저항을 받다가 돌파를 하는 모습을 확인했고, 그리고 나서 눌릴 때 이중바닥 확인하고 박스 확인하고 W 패턴, 이중바닥 W 패턴 확인하면서 매수할 수 있고, 작게는 미니 박스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요. 그쵸? 정확하게 그려보면 이렇게 작게는 미니, 아무튼 이 정도 작게는 미니 박스가 만들어진 거고, 길게는 이렇게 박스가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W 패턴 만들어지고 정배열 수렴 정배열 상승 초기, 여기가 만들어지면서 강하게 상승 조정, 그 다음에 상승까지, 상승 조정, 상승까지, 상승 조정이 여기도 음봉 3개 나오고 12평 부근에서 다시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죠. 이런 패턴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SNK 폴리텍이 9월 3일날 급등을 했습니다. 이것도 여러 번 강조했던 종목인데, 바닥에서 이렇게 의미 있는 양봉이 나오고 상승을 하다가 눌렸고, 또 한번 양봉을 나왔는데 전고점에 부딪혔고요, 눌렸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이 고가 긴 윗꼬리를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9월 3일날 한번 분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3일날 분봉을 보면 아침에 이렇게 급등을 하다가 여기서 저항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돌파를 했죠. 여기서 저항을 받고 눌릴 때 음봉이 2개, 3개, 4개 나오면서 12평 부근에서 지지가 나오면 단타 매수를 노려볼 수가 있는데, 여기는 12평이 깨지고 22평에서 올라갔습니다. 22평까지 내려왔을 때 22평에서 지지받는 경우도 있지만 지지받지 않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함부로 매수를 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 아까 일봉상 여기 저항자리가 여러 번 저항받은 자리, 3번 저항받았죠. 윗꼬리가 길고 3차례 저항받았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대략 6,350원입니다. 6,350원, 6,400원 부근입니다. 그 자리를 한번 볼게요. 6,350원에서 6,400원 부근이에요. 그러면 선을 보면, 잠시만요. 6,350원에서 6,400원을 선을 한번 그어 볼게요. 6350. 그 다음 6,400원도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6400. 선을 그었더니 어때요? 그 약간 아래에서 저항을 받았습니다. 윗꼬리 중간쯤에서, 일봉상 윗꼬리 중간쯤에서 저항을 받은 거죠. 윗꼬리 끝이 아니라 윗꼬리 중간쯤에서 저항을 받았고, 꼬리가 길면 양봉이요, 장대양봉이 나오면 장대양봉의 중심도 지지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꼬리가 길면 꼬리의 중간도 지지나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먼저 그 아래에서, 꼬리 끝 아래, 꼬리 중간 부분에서 저항을 2번 받고 거래가 늘었죠. 앞에보다 거래가 늘면서 돌파를 했고, 그 자리가 지지가 됐습니다. 여기서 뭐가 나왔어요? 음봉 3개가 나오면서 12평 위에서, 12평을 꼭 찍지 않아도 됩니다. 음봉 3개가 나오면서 의미 있는 돌파가 나왔고, 돌파 자리, 돌파 저항을 대량 거래로 돌파했고, 거래량이 줄면서 저항이 지지로 바뀌는 자리고, 음봉 3개의 12평 부근에서 지지 양봉에서 매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랬더니 더 강한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나서 저점이 한번 잡히고, 두 번째 저점 잡히고, 다시 또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의미 있는 장대 양봉이 나올 때, 시그널이 나오면서 장대 양봉이 나올 때, 일봉상 주요 맥점을 분봉상 체크하고 그 자리를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돌파하는지 꼭 확인하고, 돌파 이후에 의미 있는 돌파 이후 양호한 조정, 뭐라고요?
강한 상승 파동 후 첫 눌림목 조정, 음봉이 두세 4개 나오면서 12평 부근에서 지키면서 지지가 나오면서 양봉이 다시 뜰 때, 그럴 때가 매수 타점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전파기지국이 9월 3일날 상승을 했습니다. 좀 전에 머큐리도 5G 관련주고 전파기지국도 5G 관련주인데, 전파기지국이 지난 4월달에 엄청나게 세게 움직였던 5G 관련주입니다. 근데 좀 전에 머큐리는 9월 4일, 전파기지국은 9월 3일날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시그널이 나오면서 급등했는데, 급등하기 전에 이렇게 단기 박스권이었었고요. 121선과 61선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죠. 그리고 요 앞에 또 저항이 있었습니다. 지지가 나오다가 저항을 받고 빠지고, 저항을 받고 빠졌죠. 그 자리가 얼마예요? 대략 4,125원 정도 됩니다. 종가 4,125원. 그 앞에 종가, 이건 안 맞죠? 4,180원. 네. 요런 자리가 되는데, 거기를 한번, 1분봉상 그 자리를 체크하면서, 또 121선, 61선 자리도 체크하면서 보면은 도움이 됩니다. 맥점을 찾고 매수 급소를 찾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9월 3일날 분봉을 보면, 어때요? 아까 대략 4,100원대였는데, 4,125원 대략. 근데 거기를 돌파하는 듯 하다가 깨졌네요. 그리고 다시 돌파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가 바로 음봉이 3개 나오려다가 양봉이 나오면서 다시 상승했죠. 이런 자리가 의미 있는 자리, 61선 여기 밑에서 돌파했고, 121선 돌파했고, 일봉상 저항도 돌파하려다 눌렸는데 거래가 줄면서 다시 거래가 늘고 돌파했고, 그리고 음봉 3개 나오다가 상승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W 패턴을 확인하고, W 패턴 같은 것을 확인하고, W 패턴, 박스, 돌파, 여기가 이제 돌파가 나온 거죠. 이렇게 박스가 있었고, 박스, W 패턴이 완성은, W 패턴의 완성은 뭐예요? 완성은 여기를 돌파하는 게 완성입니다. W 패턴이 뭐 짝꿍등이 이렇게 만들어질 때, 완성은, 패턴의 완성은 이 고점을 돌파하는, 요게 확인이 될 때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종가상 여기를 확인한 캔들이 여기죠. 돌파하고 눌렸다가 올라갔잖아요. 이런 자리가 이제 W 패턴 확인 매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가 됐어요? 그러면서 5위평이 22평 위로 올라타고, 5위평, 12평, 22평이 뭐가 됐어요? 골든크로스 정배열 만들어지면서 올라가는 모습. 그래서 W 패턴의 완성과 5위평, 12평, 22평 골든크로스 정배열 초기가 되면서 급등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밌죠? 시청자분들? 자, 화천기계가 9월 2일날 상한가를 갔습니다. 바닥권에서 대량거래 돌파 상한가가 나왔는데요. 이날 한번 분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일. 그래서 처음에는 이 종목이 일단 4% 갭으로 떠서 출발했어요. 그래서 화천기계를 그 당시에 관심 종목으로 설정해서 놓고 보고 있었다면, 갭으로 일단 4% 떠서 저점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종목 조금 뭔가 있는데 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런 장대 양봉이 뜨면서 10시 48분에 3분봉 하나가 6%인데, 이런 장대 양봉이 떴을 때 아마 처음에는 저 일봉상 저 화살표 신호가 뜨지 않았을 거고, 이런 장대 양봉이 떴을 때 화살표 신호가 떴을 텐데, 거래량이 터지면서 나왔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뭘 보면 된다고요? 의미 있는 첫 장대 양봉에 의미 있는 첫 상승 파동의 첫 눌림, 음봉 3개의 12평 부근, 12평과 5위평 사이면 더 좋습니다. 12평과 5위평이 이렇게 간격이 벌어지면서 이게 다 이 사이가 지지 영역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강한 상승 이후에 첫 눌림일 때, 첫 눌림이고 거래량이 줄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저점을 예단하지 말고 하락을 하다가 양봉이 나올 때, 그럴 때 공략을 하면 단타가 일단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저점이 계속 지켜지면서 W 패턴이나 박스 돌파, 이평, 수렴, 정배열, 초기 이런 게 나오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날 지켜봤더니 일단 첫 눌림목에서
단타를 했으면 성공이 됐고, 그 다음 한 번 더 눌렸다가 또 12평에서 올라갔는데 여기서는 뭐 상승폭이 크지 않았고 바로 이제 내려왔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저점과 고점의 라인을 그고 저점 지지, 고점 돌파 여부를 타진하면서 흐름을 봐야 되겠죠. 네, 이렇게 예를 들면 여러 번 겹치는 자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점을 낄 때는 저점을 지키는지 확인할 때는 일단 꼬리까지 감안을 해서 보고요. 지켜졌죠 일단. 그리고 저항을 돌파할 때는 꼬리가 길지 않으면 몸통 기준으로 일단 하고요. 살짝 올라타는 듯 싶다가 눌렸고, 근데 눌렸는데 저점을 안 깨졌죠. 만약에 이게 살짝 고점을 갱신했다가 내려갔는데 일단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한 돌파가 아니었고, 올라갔다가 깨지면 휩서가 됩니다. 상승 돌파를 유인해서 꼬시고 팔아먹는 휩서가 되는데, 휩서였다면 저점이 깨졌겠죠. 근데 저점을 깨지 않고 계속 지켰다는 건 휩서가 팔아먹은 그런 시그널이 아니죠. 가짜 돌파, 팔아먹기 위한 가짜 돌파는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그 상황에서 계속 저점을 높이면서 이평이 수렴되고 정배열을 만들 때 공략을 해볼 수 있고, W 패턴을 만들 때 공략을 해볼 수가 있다 라는 거고요.